저는 자연의경영연구원의 허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주제인 미래 전략을 같이 해줄 서영구 교수님 소개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미래 전략입니다. 미래 예측과 신규 사업 전략. 고민을 해보시면요. 분명히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뿐이야. 아마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할 때 이렇게 어벙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산업사회에서 다음 사회로 넘어갈 때 뭔지 모를 어벙한 상태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읽어내야죠. 미래의 조짐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내는 조짐의 책들 4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UN 미래보고서 2040입니다. 그래서 UN에서 항상 새롭게 미래 예측을 내놓죠.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책은 오늘의 최고의 책입니다. 원래 여기다 이렇게 좀 액자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좀 빠졌습니다. 2030 미래의 답이 있다. 모신 서영구 교수님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간 책이고요. 우리가 연말에도 경영학 학회에서 이 책을 지정해서 이 책에 나오는 이슈대로 기업의 미래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하실 거고요. 여기는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 세션을 잡아서 진행한 내용이죠. 자, 어떻게 잡았는지 아시겠어요? 2040년? 2030년? 5년.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현실이 되다. 예, 유현민 교수께서만 쓰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의 상상을 현재 손으로 잡아낼 것인가 라는 책을 했습니다. 이 책에 관한 것은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의 학예 포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현실이 되다 유현민 교수님께서 무려 20분을 강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오늘 세션에서 원래 유현민 교수님도 굉장히 서평 콘서트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서영구 교수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강사료를 드리지 않거든요. 재능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예약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펑크를 안 내는 비용을 받고 이렇게 모시고 좋은 강의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구 교수님의 2030 미래의 답이 있다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구 교수님 사진 멋지죠? 네, 저분인데요. 이 사진이 좀 하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 제가 꼼짝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까불지. 마이크 잡았을 때 이 사회주의자라서 사회주의자는 사회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인도 멋있습니다. 책 사시면 사인해드리는데요. 책이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가셔서 사셔도 되고 다 안 팔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문 닫혀 있으니까 다 사셔야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좀 이따 교부에서 책 가져오려면 시간 걸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하셨고요.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시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 옥대라고 부르죠. 예, 영국이네요. 한자를 모르겠습니다. 예리하시게 또 다 듣고 계셨네, 소개할. 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옥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한국인 최초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 방문 교수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유통경영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국상품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계시고요. 문화산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제가 살짝 얘기해서 그런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학자로서 학회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회장을 2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서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팔고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입니다.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는 분들 두고 보죠.
예, 이제 다 카드로 이렇게 이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책 팔아도 인쇄 1,000원 갑니다. 1,000원. 교수님 어디 가서 강의하면 1시간에 200씩 받는데요. 여기 있는 걸 다 사도 20만 원 안 됩니다. 그죠? 책값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미래 예측과 신규 사업 기회.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4가지. 4가지 분야 이슈 10개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슈별로 어떻게 그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해야 되고 그 시장에 새로운 파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그 서영 교수님을 정말 모시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넉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은 거니까 경청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먼저 강의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가면요, 일단 그 사람들이 3가지를 믿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수라 그러면 믿지 않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속초 같은 데 가서 저걸 타고 왔다. 제가 2바퀴족이거든요. 라이더인데.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그러면 믿질 않더라고요. 막 보여줘도. 기타 등등인데. 자, 오늘 뭐 사실은 제가 그리고 이 야간 강의에 상당히 취약해요. 제가 이제 조찬 강의에 좀 강합니다. 새벽반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한데 9시 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늦게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2030 미래 답이 있다. 이제 그 4권에 우리 그 서평 콘서트 우리 서정 대표가 그 뽑아주셔가지고 지난 7월에 교보문고에 이제 그 올라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2030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질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살아있다는 사람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1930년생이시거든요. 1930년생이면 만으로 85세 정도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아버님, 제가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이냐? 제목이 2030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2030 미래의 답이 있다. 2030년에 답이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아버님이 밥 먹자. 관심 없어. 1930년생 86세가 관심 있냐고 2030에. 2020년에도 관심이 없어요. 내년에만 관심 있죠. 내년까지 무사히 같이 할까요? 2030의 16년 후인데요. 2030 이 퀘스천에 대해서 이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앞으로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가슴이 좀 이렇게 뭐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몇 가지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미래를 읽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우리 한국 내수 시장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은 인구, 수명, 소득, 세대, 가구라는 5가지 변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라이프스타일인 거예요. 똑같이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도 LA 롱비치에서 사는 사람하고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울 강남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득이 똑같아도. 왜냐? 기대 뭐 여러 가지 그 과밀 뭐 인구 하여간 이 5가지 변수 때문에 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거죠. 왜 그러면 이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해야 되냐면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봐서 성장세그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이 돼요. 성장세그. 이 총인구는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에 인구 5,250만인가에서 피크를 때리고 그 다음부터 인구가 줄 것이다. 2030년. 자, 한국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슈퍼 에이징 컨트리인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슬픈 우리도 그 어스퀘이크라고 하잖아요. 어스퀘이크 지진을. 근데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에이지 퀘이크. 인구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매일 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2014년 우리가 5천만 돌파됐다고 지난번에 축하했죠. 빵빠레를 울렸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그죠? 그래서 지금 2014년인데 지금 인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늘 것이다. 난센스죠. 난센스. 여기서 통계를 또 우리가 유심히 잘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고객은 최종 우리가 B2B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비자는 성인들 아니에요? 16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고 더 좀 우리가 세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35세부터 55세까지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의 고객인데
그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숫자가 줄고 있다. 2010년을 피크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건데요. 한국의 경제 활력도는 이미 2010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언제가 인생의 피크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55세였는지 50세였는지 45세였는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 피크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 교수님 2030년까지 인구가 늘잖아요. 어떤 인구가 늘고 있냐면요. 충북 괴산 음성면에서 그 베트남 부인들이 둘째를 놔주고 있어요. 왜냐? 베트남 친구들은 셋째를 낳고 있거든. 별로 뭐 둘째 낳고 끊으려고. 베트남 우리 부인들이요. 첫째를 놔주고 있어요. 첫째를. 첫째는 무조건 그 리퀘어먼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비자가 되려면 몇 년 걸려요? 25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계속 이 2030년까지 인구는 절대 인구는 늘지만 상당히 이미 인구 성장률은 지금 이제 여기서가 0%잖아요. 2030년까지가 인구는 늘긴 늘지만 매우 미약하게 늘며 그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핵심 소비 인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 들어가겠습니다. 수명. 수명은 이 남자와 여자인데요.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왜 이렇게 수명이 길죠? 그리고 2000년부터 지난 13년 막아도 계속 늘고 있어. 기대 수명이. 이게 실질 수명인가?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이죠. Expected Lifespan. 이 기대 수명이 계속 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학자들은요. 2010년 이후에 일본 여성이 태어났는데 이 여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150세를 등을 곳같이 세운 채로 걸어서 지나가는 최초의 150세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일본에 2010년. 여하튼 이렇게 남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성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 기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거잖아요. 일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은 질러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가 7살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소득은 이제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소비라는 것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거든요.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 소득이 1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벌고서 은행에 그 대출이자 갚고 뭐 와이프한테 뜯기고 뭐 애한테 뜯기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가처분 소득이 이 사람의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을 한번 보면은요.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 최강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이 2014년에 뭐 24,000불 뭐 이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얘기하면요. 왼쪽은 명목 소득이고요. 선진 세 나라가 다 위에서 놀고 있죠. 한국은 24,000불인데 38,000. 그러나 이 PPP라고요.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지수를 감안하면 놀랍게도 미국은 혼자 놀고 있지만 나머지 영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2010년 이후에 급격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보면요. 명량 얼마 가지고 봤어요? 10,000원 주고 보셨죠? 10,000원. 금년 5월에 올랐습니다. 원래 9,000원이었거든요. 제가 영어 강의니까 10,000원. 일본에 가서 영화를 보면 1,800엔. 얼마요? 18,000원이죠. 영국에서 맨체스터 같은 도시에서 영화를 나오면 10파운드입니다. 옥스퍼드 맨체스터에서 10파운드. 런던은요 15파운드 막 나와요. 크레이지 프라이스입니다. 런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니까. 그럼 얼마예요? 10파운드라 해도 18,000원.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은 물가가 비슷하다. 우리보다 1.8배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만 불이면 영국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 명목 소득이 4만 불 정도가 돼야 우리랑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구매력으로. 똑같이 문화 지금 구매력으로 따졌을 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층 간의 소득은 피라미드에서 과거에는 이 보텀 오브 피라미드 BOP라고 하는 이 바닥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삼각형.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기회로 이 가장 이상적인 소득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산층이 늘었다. 88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러나 2010년에 피크를 때리고 한국 경제가 이제 양극화되면서 이 중산층이 밑으로 또는 위로 붙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일단 2030년이라고 표시했지만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2030년까지는 천천히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변수인 세대는요.
이제 시장을 읽으려면 이제 베이비 부머 우리나라에 이제 1253만 명 정도 되죠. X는 1233만 명. 굉장히 유사하죠. 4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분들하고 64년에서 79년에 태어난 X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Y가 제일 많죠. 1980년에서 99년 태어난 Y가 27%, 24%, 24%. 베이비 부머 위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베이비 부머의 부모 세대는 빌더스.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빌더스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글로벌 세대 구분인데요. 이런 걸 보고서 2030까지 가면은 이분들은 많이들 돌아가셨죠. 570만에서 140만으로. 그러나 베이비 부머 형님들 어때요? 1200만에서 1100만. 일부 베이비 부머 상층분은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많이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은 베이비 부머 2030년까지 죽지 않아. X 제너레이션 1230만에서 1200만. 약간 사고로 돌아가셨네.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 그죠? Y는 1390만에서 1470만. 자살을 좀 하셨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는 이제 청소년기에 뭐 굉장히 극렬히 근데 이 베이비 부머가 58년 개띠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상당히 저는 58년 개띠 형님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8년 개띠 형님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58년 개띠 회장님, 사장님들이 뭐 프로젝트 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58년 개띠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58년 개띠 기회가 많았죠. 공채 일기입니다. 공채 일기인데요. 58년 개띠는 너무 지금 여러분들하고 너무 아버지 세대니까 좀 뭐 한다면, 지금 이제 52, 3세에 해당하는 81학번 우리 제 동료인데, 이 사람이요, 대학교 때 서울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데모. 그래서 데모를 막 하다가요, 대우 빌딩에 소변을 보러 들어갔다가요, 소변을 보는데, 이게 남의 빌딩 가서 소변을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희가,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아유, 혼나나 보다 딱 갔더니, 이거 써! 입사. 대우 입사가 된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다가 대우그룹에 입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취직을 하려는 사람 수보다 회사에서 윤홍근 회장 같은 경우도 ROTC 자기네 뭐 100명 이력서 받아가지고 협상을 한 거 아니야. 그룹에 가서 100명 ROTC 데리고 왔으니까 뭐 뽑아줄래 말래. 안 와? 그럼 딴 데 가. 이런 식이에요. 놀라운, 지금 Y세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는 일단 취직은 무조건 되고요. 그것도 계속 매년 20%씩 월급 올라가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요. 1988년, 89년, 90년, 3년 동안 그 전에 부동산을 사놨으면 거의 3배가 오르는 놀라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경험하면서 그냥 10만 원 사놨던 게, 아니, 만 원, 1,000원에 사던 땅이 뭐 100만 원 되고, 뭐 놀라운 베이비부머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년 향상되니까 점점 우리 서진영 박사가 주장하는 점점을 정말 구현하신 이 베이비부머 제너레이션. 주거래 소비 업태는 이런 겁니다. 그죠?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3.6세 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부머, 우리 사모님하고 몇 살 차이 나세요? 4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또 3분의 1 정도 X. 이 X 제너레이션은요, 어떤 일을, 그 사춘기 때를 비해서 젊어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X는 제가 아는 지금 LG경제연구원의 모 연구원의 74년생 정도인데, 막 군대 갔다 와서 27살 때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IMF와 회사가 안 뽑아요, 사람을.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서 막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월가에 취직했는데 2008년에 장렬히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2번의 경제 쇼크를 받았잖아요. 20, 30대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X제너레이션 한국 역사상 최초로 초등학교 때부터 브랜드란 무엇이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르쉐가, 포르쉐, 루이비통. 우리 이분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옆집 언니가 루이비통 사니까 따라 사는 거지. 부장님이 샀다, 우리 차장도 사자, 뭐 이런 식인데, 이 X제너레이션은 알고 사시는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비 욕망이 높아요. 근데 이제 경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 돈 이게 이번에 핵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놀라운 세대가 출현했어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이 Y 제너레이션은요, 돈을, 야, 김대리 회사 옮겨, 일을 더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따진다. 따져. 아니면
자리는 뭐 주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Y가 사실은 제대로 국가다운 국가, 경제다운 경제에서 최초로 자라난 세대. 그리고 1남매에서 2남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큰 유일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인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출세가 무슨 생존은 당연한 거지. 출세 관심 없어요. 경제 돈 못 벌어도 좋아. 왜냐? 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나이 차이 배우자 1.1세. 거의 친구들하고 그냥 가는 거죠.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 Y 제너레이션의 출현이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지금 미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Y를 잡아야 여러분 회사가 지속 성장하는 거예요. Y를 이해하고 Y하고 친한 회사가 앞으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Y는 점점점 센 놈으로 변할 거예요. Y를 이해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시면.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요, 가구인데, 그 한마디로 1인 가구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결혼 건수는요, 매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이혼 건수는 2007년부터 내가 통계를 봤더니 2만 3천 건, 2만 2천 건, 2만 3천 건, 2만 2천. 굉장히 균일한 이혼 빈도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2만 3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매년 이혼은 많이 하는데 결혼 건수 줄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사점은 다 돌싱. 다 돌싱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1인 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1, 2인 가구를 잡는 1, 2인 가구는 성장하고 3인 이상 가구는 급격히, 특히 이제 5인 이상 가구는 멸종되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장 가구를 요약하면은 총 인구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느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에 실질 소비자 숫자는 줄고 있다. 수명은 현재 남자 80, 여자 87세 정도. 이게 2030년이니까 남자 79세에서 한 살밖에 못 늘렸네. 굉장히 안 느네요. 그죠?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 그다음에 소득은 4만 불까지 1인당 4만 불까지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가고요. 일본하고 그러나 2018년에 거의 뭐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이미 만났고요. 세대는 이 세계 주력 소비 세대의 세계 그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1인 가구, 2인 가구, 성장 가구이기 때문에 성장 세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한국은 미래가 상당히 이미 어두운 내수 시장은 비전이 없습니다. 이제 배로 치면은 더 이상의 돈 있는 고객이 탑승하지 않는 폐선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메타포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장을 못했고 영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닥쳐가지고 제대로 6년 동안 플러스 성장을 못해가지고 작년부터 좀 나아져서 올해 성장을 좀 하는데요. 그런 영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 저성장 경제의 선배들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면은 그 저성장 시대지만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있더라. 그 기업들의 DNA를 보니까 이런 5개의 열쇠를 잡은 기업들이 고성장을 하는 것 같다 이러고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의 제가 사례만 들면 그 군산의 이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소비자 커뮤니티가 이제 모바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는 우리 여자분들은 한국의 3대 빵집, 5대 빵집 뭐 이런 거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3대 빵집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한국의 3대 빵집이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 광주의 풍년제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는 김영모 제과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솔로모 이 소비자가 생기고 솔로모다. 브랜드 진정성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로케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소비자들 스스로가 랭킹 매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시는 눈을 스마일 커브를 이제 소비가 양극화되잖아요. 소득도 양극화되고 그 다음에 이 스마일 커브로 처음 저성장 시대는 이제 스마일 커브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가격이 중간 가격대 시장은 다 죽는다. 이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받거나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볼륨이니까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저가 시장, 초저가 시장, 태양초 시장 뭐 이런 거죠. 점점 센 저가가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이소는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드는 가격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박정부 어떤 품목, 예를 들어 시계 1,000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1,000원에 조달할 수 있는 전 세계 업체를 찾기 시작한대요. 역으로. 그래서 이 보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이 저소득 시장, 자라 뭐 이런 글로벌 저가 이 브랜드가 스파라고 스페셜티 리테일러 오브 프라이빗 어페럴 브랜드입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 시장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AC가 뭐냐? AC 밀란이 아니고요. Affluent Chinese Consumer입니다. 부유한 중국인을 친구로 갖고 있는 기업은 계속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은요, 사실은 중국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이 등소평이 늦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 찬스를 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오늘 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위기가 처했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제주처럼 한국을 구해줄 수 있는데 계속 찬물을 서비스하는 한 힘들다고 봐야 돼. 이게 그죠? 트레이딩업이라고요. 이제 Y 제너레이션 소비자만 보면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도 되죠? 서원장님? 자, 이제 한국은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고요. 생존이고요. 지속,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맷집을 강화해서 어떻게 시장에 살아남느냐.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시장은 절대적인 경제 성장률은 지금 이제 수출하고 투자, 내수, 소비 세 개가 경제의 삼각형인데 내수는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 회사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장하는 틈새 시장은 있거든요. 1, 2인 가구라든지 소형 가전 그래서 프리미엄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가 또 우리 서진영 원장님 워낙 잘하시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